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방부의발검식단의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4년 전에 제가 가호서원에서 그 광군의 재편 과정하고 그 성격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 연구에 논문을 투고를 해가지고 논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이제 일본사하고 조선 시대사의 연구 동향 및 전망에 그게 소개가 돼가지고 여기서의 그 발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경상도 이 남부 지역에서만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북방 지역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방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지식이 일천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조선군과 일본군, 명나라군이 각각 조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인과 동시에 동아시아 3국이 화약전쟁, 대규모 화약전쟁을 전면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말입니다. 그 임진환기 의병장 정문부 장군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셨지만은 문과급제자로 정계에 입문을 하셨고 평생을 이제 지방관으로 지내셨습니다. 후대 이제 정문부라고 하면은 뭐 의병장 장군이라는 무관의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죠. 이분은 이제 1591년 7월에 병마 평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고 그 해정창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숨어 지내다가 이후에 함경도 지역민의 친인과 지지를 받고 함경도 지역 의병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과 수차대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이분이 또 28세의 나이에 정유품 서반 외관직에 한미한 직책의 문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문부 장군이 조선 최고 의병장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그 임진왜란이 낳은 매우 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백탑교, 그 단천 백탑교 전투를 보기에 앞서 함경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가토 기요마사고 여기 이제 해정창 전투에서 이후에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5월 중순에 이제 임진강을 건너서 함경도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정창에서 그 함극한의 조선군과 싸우다가 이제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제 그 해령에서 이제 그 조선 순화군과 임해군을 이제 사로잡게 되죠. 이 일대에는 이제 아까 박재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이쪽은 순회 일본군에게 부역한 조선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쪽은 이제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함경도 지역민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정문부가 이제 의병장으로 이제 추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관군 의병들 의병들이 집결하는 상황을 이제 그 연상을 시키게 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 그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죠. 여기에 좀 재미있는 점은 잘 아시겠지만은 기병들로 해서 일본군들을 이제 격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부 의병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북한 대첩에 이 글에 발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투의 상황들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1593년 1월 23일 있던 단천 전투하고 1월 28일 백탑교 전투. 백탑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백탑교라고 교는 다리가 아니라 북은 교회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다리가 아니고 흔히 다리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발표문은 몇 페이지냐면은요. 62페이지. 이게 10월에 들어서 정문부 의병부대가 이제 길주를 중심으로 한 가토 기요마사 일본군 지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세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주성에 있었던 일본군들이 이제 고립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일본군 이 대부분이 큐슈 지방의 출신들입니다. 남쪽 큐슈 지방 따뜻한 지방의 그
군사들이 일본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하질 못했어요. 제대로 하질 못했고, 반면에 이것도 상상도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선군들이. 그에 반해서 일본군들은 제대로 된 동계 장비라든지 옷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추위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이 길주성에 대해서 이 조선군들이 계속 포위하면서 일본군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함경도의 전황이 일본군에게 불리해지니까 1593년에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가신이 그 한성에 있는 일본군 지휘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일본군 총지휘부에서는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함경도의 전황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64페이지입니다. 함경도 지역이 그 의병의 공격으로 주둔 군사의 절반이 살살되었고 부원병을 투입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선 봉행에서는 그러니까 한성의 지휘부에서는 일본군 지휘부에서는 시마즈 요시히로를 통해서 기요마사를 한양으로 철수하도록 회유하였고, 돌아와서 한성과 부산 사이에 포진하고 있었던 의병 부대를 진압하는 데 주력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때 이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이제 명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기회로 해서 그 전국의 조선 관군과 의병 수군들의 활동으로 해서 일본군의 움직임이 그 유동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93년에 그 이호송이 지휘하는 명나라군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1월 8일에 이제 그 조선군과 연합하여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 중이었던 그 평양성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공략을 하게 되고, 이 평양성 승리 이후에 명나라군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한성 방향으로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9일에는 이 이여송의 동생이었던 이여백에 이끄는 명군이 개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1월 27일 한성 북방의 벽제관에서 일본군의 반격에 크게 패배하게 되었지만은 명나라가 일단 개성은 확보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명군의 개성 진입은 그 이북 지역이,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라든지 경기도, 강원도가 수복되거나 한강 이북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편 평양선 전투의 패배로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한성에서 어떻게 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강구를 하게 되는데,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한강 이북에 있는 일본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철수하는 철수 명령을 이제 하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1일까지 한성에 집결한 일본군이 무려 5만 명이나 달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한성에 5만 명의 대군이 이제 집결을 하게 되니까 군량이 문제죠. 군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현지 약탈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한성에서의 장기적인 농선전이 이제 불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황은 이제 그 평화도 황해도 전선에서 일본군이 상당한 군세를 손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경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기요마사의 일본군마저 한성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천 백탑교 전투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단천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전투의 요도, 이영석 장군님의 요도를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1593년에 일본군이 이제 동계 작전을 감당할 만한 그 능력도 안 되고 또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 이르니까는 1월 19일에 결사대 100여 명을 길주성 남쪽으로 남문 밖으로 출전을 시켰는데, 이제 정무부의 종사관 원충서의 부대의 공격을 받고 다시 길주성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이때 이제 그 단천 군수 강찬이 그 단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서, 퇴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무부의 의병 부대에 이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무부는 휘하 장수들과의 의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여러 논의들이 이제 엇갈리게 되니까는 정무부는 결국에는 이제 단천 지역으로 지원을 하자. 왜냐하면은 기요마사의 군이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일본군 총지휘부터 재차 철수 명령을 받으니까는 가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단천이나 길주성의 일본군들에게 철수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북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협이 단천 지역의 일본군도 한 500명 정도 위협이 되니까는 이것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단천 지역의 관군들과 합세해서 이 일대 일본군과 이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투는 이제
이 심리 밖에서 이제 의병 부대가 이제 매복을 하고 그 단천의 관군이 그 성문 밖 오리 정도 거리에서 일본군을 유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후에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이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이제 1월 24일에 이제 안변에 있던 기요마사가 조선 봉행, 그러니까는 히데요시의 군령을 전달하는 관료들로부터 재차 철수 명령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신들의 그 길주에 있는 가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2만여 명의 군세를 이끌고 이제 북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단천에서 백탁교를 거쳐가지고 길주로 올라가는 이 길목이 이렇게 그 일본군이 넓게 전개할 수 있는 지형이 아주 좁습니다. 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당시에 일본군은 전국시대 때는 넓은 평야에서 전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록길을 이용한 여기에서의 기습 공격에는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1월 28일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3천여 명의 군사들은 이제 매복을 시키고 이병이 이제 일본군의 후방을 급습하고 백탑교에서 이게 전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투 시간이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진시부터 유시 사이 68페이지입니다만은 7시에서 그러니까 저녁 7시 한 12시간 동안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아무리 난사를 해도 그때는 혹한 때문에 그 조총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 지역에서의 기습 공격이 일본군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또한 그 경문부의 의병 부대가 주로 이제 기병들이 이제 주력이었기 때문에 그 기동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백탁교 전투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탁교 70페이지입니다. 백탁교 전투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기요마사는 이제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무장들로부터 야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앞서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본인이 이제 전공을 세우지 못하는 일본군 무장들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 백탁교 전투의 패배 때문에 그 일본군 장수들로부터 이제 다른 무장들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토 기요마사는 그 일본군 총지휘로부터 재차 철수 명령을 다시 전달받은 후에 2월 4일날 이제 함흥으로 돌아오게 되고 철수 명령을 내리진 않은 채 안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중순에 이제 그 벽제관 전투에서 이제 명군이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치 상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월 5일에 이제 명군 진영에서 사신들을 파견하게 되면서 조선 왕자의 송환 등을 요구를 하게 됐지만은 이 양측의 의견차로 회담은 결렬되었고 29일 날 기요마사는 안변 지역을 방어한 후에 7개월간의 함경도 정령을 종료하고 한성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맺은 말에서는 단천 백탁교 전투의 승리 요인과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부 의병부대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쟁 초기의 배경입니다. 전쟁 초기 조선 수군과 남도 의병의 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군의 참전과 그에 따른 평양선 탈환이 한성 이북 지역의 일본군의 보급을 차단시키는 등의 전쟁 수요 능력이 저하되면서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었고요. 더구나 이제 평양선 탈환을 위해서 함경도 지역의 일본군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의 일본군의 전의가 상실되었던 것을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문부의 군사적 능력과 인품입니다. 그 전쟁을 살펴보면은 여러 역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승리의 요인이 지휘관의 능력이 그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지휘관의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이제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무부는 이제 문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역할을 다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모로서 경성 등의 반적 3인을 처단하고 지역을 수복을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또 반적들을 의병으로 편성하는 등의 수완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전개했고요.
그 함경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과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윤탁연이 그 함경도 관찰사였던 윤탁연이 정문부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모함해야 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 묵묵하게 투철한 책임감을 발휘하면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함경도 의병부대의 뛰어난 전투력을 들겠습니다. 이 지휘부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 가오서원 4년 전에 가오서원에서도 발표를 했었지만은 정문부를 비롯해서 첨사나 마모노 등 무관직에 종사한 인원들이 이제 중심이 됐었고요. 그리고 전쟁 이전에 여진족과의 수차례 전투를 통해서 숙련된 함경도 토병들이 그 함경도 의병부대의 주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료를 보면 토병 한 명은 남도 부방군,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주둔하는 그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몫을 할 수가 있고 적 100여 명을 능히 막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병들로 구성된 의병부대는 군사 지휘 능력을 갖춘 정무부 등 전현직 장수들의 지휘하에 일본군을 상대로 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주제에선 벗어나는 일이지만은 그 북한 대첩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14일에 노동신문이라든지 민주조선, 민주청년 등의 북한 신문들이 임진왜란 360주년 기념 특집 기사를 이제 일제히 보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남한에서도 1월 1일에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도 그 게재가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의 담론들이라든지 기념 논설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그 노동신문에서는 일본 정문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에 북한에서의 3대 대첩이라고 하는 3대 대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정함의 연안성 전투, 그다음에 1차 진주성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 권율의 행주 대첩 요 세 가지를 하고 민주조선이나 민주청년에서는 이러한 내용 정문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1980년 그러니까는 이제 주체 사관이 들어서고 한 조선전사 국원, 조선전사는 이제 저 조선의 그러니까는 조선의 그런 그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통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지방에서 농포집 사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하였는데 함경도 지방에서 의병들이 거둔 이 승리는 평양 탈환 투쟁과 함께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 계획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경기 이북의 넓은 지역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고장 인민들로 하여금 침략자들의 약탈과 유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이 고장 인민들로 하여금 침략자들의 약탈과 유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간행한 조선인민의 반침략 투쟁사에서 리조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는 이하여 의병들은 함경도에 침입한 왜적을 완전히 구축하고 경기 이북의 동북부 지역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함경도 지방에서 의병들이 쟁취한 승리는 참으로 혁혁한 것이었다. 그 의의는 인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왜적을 쳐부수고 함경도 지방을 회복하여 싸우는 의병들과 인민들을 더욱 고무하고 나아가서 방공격예로 이행한 아군의 진격을 크게 자극한 데 있었다는 내용으로 역시 1980년과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6.25 전쟁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은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정전 이후에는 이제 함경도 지역이라든지 평양성 전투에 대해서 이제 높게 부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분단의 고착화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도 남쪽 중심의 역사관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남쪽의 문화가 이제 조선의 전형적인 문화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단의 고착화가 나은 것이 아닌가. 이 북한도 이제 분단의 고착화로 해서 이와 같이 이제 함경도 의병 부대에 대해서 부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대첩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면은 이 북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이라든지 지형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북한 대첩을 포함해서 이 북쪽 지역의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